안녕하세요. 대치맘 송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 생활을 하고 나서 좀 돌아온 지도 이제 거의 한 2년이 다 돼가는데요. 좀 언제 또 미국에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까마득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잊어먹기 전에 제 인생이 미국을 기점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좀 미국을 이제 준비하고 있거나 또 아이들과 같이 좀 가족 단위로 미국에 나가서 잠깐 이제 거주하려는 목표가 있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긍정적인 점 3가지, 부정적인 점 3가지로 좀 달라진 점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긍정적인 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 거리감이 좀 사라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캐나다로 여행을 이제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직진만 600km를 했거든요. 서울 부산이 400km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거리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그런 느낌뿐만이 아니고 내가 뭐 미국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좀 글로벌하게 내가 활동을 하는 그 무대의 반경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벽이 굉장히 좀 멀어졌다는 점, 좀 넓어졌다는 점, 그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정말 이제 미국 같은 이제 큰 나라에 가보면 한국은 정말 작은 점이잖아요, 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정말 막 아등바등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넓은 곳에 가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땅도 너무너무 넓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크게 생각하는 좀 콜라도 요만한 거 먹다가 이만한 거 먹으니까 이만한 걸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양이 적어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좀 크게 생각하는 거, 좀 더 넓게 크게 생각하는 좀 그런 점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양성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뭐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막 이런 거 기사 맨날 쓰잖아요. 뭐 성소수자니, 뭐 그런 한부모 가정이니 이런 거 굉장히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와는 다른 사람 이렇게 좀 벽을 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딸내미 친구가 너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 가족들이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남자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나 누구누구 엄마예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다. 근데 아빠인데 아빠 중에 한 명이 아빠다. 그러니까 아빠가 2명인데 one of her daddi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커플은 동성애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오픈을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또 한 번 거기서 놀라운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MIT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좀 공부를 잘하는 좀 유수의 대학이잖아요. 이런 곳에서도 싱글맘들이 애기 혼자 키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았던 어떤 그 세계가 굉장히 좁고 어떤 정형화된 틀을 요구하는 기준을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그 한참 제가 갔을 때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그 공효진 씨 나오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그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보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 엄마는 그 여자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 싱글맘이라는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이것 때문에 이들의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본인은 잘 공감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정서로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문화의 차이가 정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정말로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종교를 보기도 했고 그래서 좀 더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좀 더 넓어지고 좀 포용력이 더 생겼다는 게 이제 두 번째 긍정적인 변화였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긍정적인 변화는 매사에
한국이 너무너무 편리하다는 거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최고예요. 진짜 제가 이사 갈 때마다 그 런더리 인 유닛 있잖아요. 집안에 이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그 공간이나 세탁을 집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집에 세탁기 있고 건조기 있고 이런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저희 기숙사에서도 막 진짜 세탁 한번 가로 끌고 가고 또 건조기 넣을 때 또 가고 또 갖고 올 때 또 기본 3번을 왔다 갔다 다른 건물로 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많은 아파트들이 이 지하에 세탁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지어놓은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작은 너무너무 후진적인 거예요. 어떤 이 생활의 질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세탁기를 집안에서 빨래를 마음껏 돌릴 수 있는 거에 또 감사하고 이 하드 플로어인 그 막 걸레질 마음껏 할 수 있는 딱딱한 바닥인 점에 또 감사하고 감사할 일 투성이에요. 이 밤에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 나라가 주는 이 안락함 그 안락함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 는 게 세 번째 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조금 가능하다면 좀 환경을 더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한번 나를 던져보는 것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많이 정말 진짜 힘들었는데 돈도 없고 애들은 어리고 막 그러니까 정말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미국에 갔다 온 거는 잘했다. 는 이제 결론에 도달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정적인 변화 3가지를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어떤 점이 부정적이었냐면 첫 번째는 너무 자연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미국은 건물이 너무 낮잖아요. 다 땅이 크니까 코스트코도 막 우리나라 양재동 코스트코 가보면 막 5층짜리 막 빙글빙글 올라가고 막 주차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건물도 다 1층 다 낮고 이러니까 그냥 고개를 들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느긋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막 뭔가 너무 바빠요. 그리고 온통 회색빛이고 또 하늘이 파란 하늘인 날이 1년에 사실은 며칠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늘 파란 하늘, 늘 낮은 건물, 늘 물, 자연에 이제 좀 맞닿아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좀 그런 안락함, 어떤 그런 편안함, 그런 감정이 확실히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말 가장 아쉬운 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자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막판에 막 그런 그 국립공원 같은데 이제 캠핑도 하고 막 그러면서 여행을 하다 왔는데 그때 기억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자연을 꼭 벗삼아 좀 편안하게 지내다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연을 보러 다시 간다면 자연 때문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좀 부정적인 변화는 요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요리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요리를 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김치 한 톨 그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정말 싹싹 긁어먹고 너무 이게 아까우니까 구할 수 없고 비싸니까 정말 갈비탕 해 먹고 정말 뭐 수육 해 먹고 도가니탕 해 먹고 진짜 모든 게 다 셀프잖아요. 자급자족.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여러분 너무 싸요. 배달의 민족도 너무 싸고 쿠팡이츠도 너무 싸고 마켓컬리 진짜 이렇게 배달이 그냥 막 11시 전에만 시키면 다음날 새벽에 오는 게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되니까 진짜로 요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워낙 또 거기서 질리게 요리를 한 것도 있지만 요리를 너무 안 하게 돼서 애들을 지금 배달 음식으로 키우고 있다는 게 좀 부정적인 변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너무 가족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주말에 뭐 부모님 댁 가고 뭐 누구 경조사 뭐 장례식이니 뭐 이런 결혼식이니 이런 거 주말마다 사실은 이제 봄이나 이런 가을 시즌 되면 항상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물론 친구가 없어서인 것도 맞아요. 근데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가족과 함께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가족 단위로 늘 이제 정말 치고받고 하면서도 복작복작 그 가족의 어떤 좀 단단하게 뭉쳐지는 게 있는가 하면 한국은 경조사가 정말 많다 보니까 주말에도 사실 4명이서 모일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끔씩 미국이 그리워질 때는 경조사 너무 많을 때
5월, 특히 5월일 때, 명절일 때, 이럴 때 물론 부모님 뵙는 거 좋고 다 좋은데 그냥 뭔가 굉장히 치이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명절 때도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냥 꼬지를 해먹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적절한 어떤 그 적정선이 필요한데, 아, 미국은 너무 심심하고 한국은 너무 이제 좀 치이면서 살고 좀 그런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6가지의 총 이제 미국에 다녀와서 제가 좀 삶의 태도나 어떤 좀 생각들, 가치관이 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가볍게 얘기를 해봤어요. 미국에 오래 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편리하고 미국은 편안하다. 정말 이 각각의 나라가 주는 장단점을 확실히 알겠는 한 문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한 번씩 좀 환경을 바꿔서 나를 던져보는 경험은 언제가 됐든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고요. 저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앞으로도 이제 미국에 갔다 와서 제가 느꼈던 것들, 또 미국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 또 미국 직장인들의 차이, 이런 것들도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아시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